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연애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 둘 다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이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 은행원입니다. 늘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성격이라 주위에서 참 성격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그 사람도 그래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친한 친구 대하듯 고객에게 대하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었는데 전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 사람이 왠지 싫지만은 않아서 데이트에 응했고 몇 번 보는 과정에서 저도 호감이 생겨서 만남을 가져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은행 근처에서 작은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나름 IT 업계 종사자라며 우쭐하던 모습이 절 웃게 만들었었죠. 저보다는 시간이 프리했던 터라 늘 제가 마치는 시간에 절 기다려줘서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며 남들과 다를 거 없는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는 부모님 말씀에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전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약간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혹시나 비혼주의인가 싶어 많이 대화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빠, 연애의 끝은 결혼이야? 묻는 저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냥 서로한테 적당한 시기에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뭐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지금이 나이적으로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 하면 너는 아직 너무 어린 게 아닐까? 하며 그당 대답을 회피하곤 했죠. 여자가 너무 들이대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저도 단념하고 연애를 즐기려고 했으나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친구가 결혼하는데 혹시 같이 갈래? 묻기에 알겠다고 하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았는데 그 친구들 중 하나가 요즘 연애하더니 때깔이 좋네. 결혼 언제 하냐? 물었는데 내가 무슨 결혼이야? 하며 대답하더군요. 속으로 엄청나게 서운했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계속 그 말이 맴돌아서 결국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날 왜 만나는 거냐고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사랑하니까 만나지 였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나이도 적당한 것 같은데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물으니 계속 우물쭈물대기에 오늘은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나 빚이 많아 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결혼 같은 건 좀 힘들 수도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 도대체 얼마 이게 그러냐고 하니 3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아주 긍정적인 저였지만 그 액수를 듣자 약간 겁이 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하게 만남이 끝나고 뜸한 연락을 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 출근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깜빡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원이라는 것을요.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에 살짝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없더군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빚이 많다던 그 사람의 내역은 너무나 깨끗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 저런 핑계를 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속상해서 친구를 만나서 한잔했습니다. 술을 몇 잔 먹으니 얘기도 해야 할 것 같고 보고 싶기도 한 마음에 친구에게 오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니 오, 드디어 얼굴 보여주는 거야? 하기에 그렇게 되나?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는데 잠시 와줄 수 있냐고 하니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게가 아니냐고 물으니 오늘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고 본인은 일찍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고 끊고 나서 그냥 친구랑 재밌게 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번화가 근처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술집 근처였고 여자가 가더군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여태 여자 만나본 횟수도 너무 없어서 제 연애 횟수를 듣고는 와, 나도 어디 가서 여자 좀 만나고 와야겠다 하며 장난을 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은 하기 싫고 여자를 더 만나볼 심산으로 저러는 건가? 빚까지 있다고 뻥친 놈,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일단 저한테 거짓말한 것이 분명했고 제 눈으로 직접 봤기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연락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왜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냐고 따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기에 어제 집에 없었으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하니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냥 놔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괜히 나 만나서 결혼하면 너만 고생길 훤하다고요. 빚이 없는 거 아는데 또 빚쟁이 코스프레를 하기에 어지간히 헤어지고 싶은가 보다 하고 욕을 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이다 하면서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놈인데 여태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헤헤거린 게 너무 분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짓말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헤어지자고까지 하다니. 나한테도 사랑은 쉽지 않구나 생각하고 단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어디 취미를 붙여야 할지 찾다가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운전이란 거 면허는 있어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 제 차를 갖고 드라이브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온 것 같았죠. 그렇게 운전에 재미를 붙여 여기저기 쏘다녔습니다. 몇 개월 운전하다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친구 태우고 많이 놀러 다녔죠. 그날도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고 저녁에 한잔하러 들어갔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가려고 대리를 한 대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래서 뭐지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대리 부르셨냐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우물쭈물 대다가 맞다고 하니 그 사람이 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엄청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번호를 지워버렸겠죠. 너였냐고 하더니 일단 가자고 하기에 차로 갔습니다. 차 샀구나 하면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어쩌고 웬 대리냐고 물으니 꽤 오래전부터 초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날이 생각나서 그럼 그때 이 근처에서 봤을 때도 혹시 대리운전한 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어쨌든 거짓말한 것은 맞는 거였고 대리운전한다고 하기도 싫었답니다. 그리고 그냥 놓아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상황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차라리 그냥 헤어져서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고요. 갑자기 또 열이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인 척 다 하더니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 은행원이야. 내가 오빠 빚 없는 것도 모를 것 같아? 하니 놀라더니 아 그렇네 하더군요. 그러고 난 뒤에 근데 내 빚이 아니라 부모님 빚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갚으려고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열심히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본인도 결혼하고 싶고 네가 좋았지만 괜히 이런 말 하면 네가 또 결혼해서 같이 이겨나가자 이런 말 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 고생시키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없는 본인이 우리 집에 와서 결혼한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말한다며 모진말을 해가며 이별을 했었고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옆을 떠났던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냐고 하니 부모님 그렇게 되고 나서 너 만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무슨 연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랑 다시 연애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기에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습니다. 오빠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그런 쪽으로 정말 잘 아니까 최대한 같이 노력해 가보자고요. 그렇게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부모님 금리가 높은 빚들을 그 사람 이름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갈아타고요. 한도 때문에 다는 그렇게 할 순 없었지만 어느 정도 하고 나니 나도 빚쟁이 돼버렸네 하면서 웃더군요. 열심히 살면 금방 다 없어질 거라고 하며 같이 이겨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 빚은 남아있지만 이제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아직 나 빚쟁이인데 그래도 같이 살래? 하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라 너희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사실 너무 민망한데 네가 좋다고 하면 한번 용기 내보려고 한다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셨으나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혼하였고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기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벌어야 할 시기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임신은 조금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절대 가족을 내려놓지는 않을 사람이고 엄청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싶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열심히 벌고 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분명히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른 모아서 이젠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 싶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